올해 주식 투자에 관련된 어떤 이론에 대한 강좌를 계획하면서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강좌는 이번에는 저 한 사람의 어떤 생각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담기도 하겠지만 제 생각을 담는다면 저는 이제 솔직한 모든 것을 담아볼 생각입니다. 오늘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초대 손님들과 이야기가 예상 밖으로 길어져서 시간을 많이 만들지 못했지만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의 어떤 본질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저한테 얘기를 해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늘 이제 주제를 주식 투자의 개념이라는 주제를 잡고 시작합니다만은 사실은 주식 투자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면 과거 3년 전에는 저는 뭐 파동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 외에 각종 뭐 여러 가지 기법들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아주 묘한 냄새가 나는 아주 요사스러운 어떤 기법들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얘기를 저는 뭐 앉은 자리에서 10시간이라도 얘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제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식 투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이 방송을 이것을 듣는 분들은 전부 에게 고작 그것이냐, 소위 전문가라고 방송에서 1, 2년을 떠드는 사람이 기껏 주식 투자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누차하다시 말씀드리고 강조드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어떠한 칼을 내가 골라서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칼과 창과 총과 그 외에 다양한 무기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기법,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원인은 이러한 방법론적 실패에 있다라고 다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은 그렇지 않고 사실 너와 나, 여러분과 저, 시청자 여러분과 방송하는 제가 다 같이 시장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저는 좀 더 시장을 바라보는 제 판단을 믿고 이 방송을 보시고 저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자기 자신을 덜 믿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논어의 양화편에 보면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자로가 공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저는 하늘의 이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이치를 어찌 세상에 설파하겠나이까. 이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엇라고 하시더냐.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주식시장에서도 감히 외람되지만 이 말씀을 원용해서 생각해 봅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따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시장을 사실은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도 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눈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의 어떤 전략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스스로의 틀로 만들지 못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또 방법론을 찾아다니고 또 많은 돈을 지불해가면서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시장을 생각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역시 강의 순서는 저는 똑같이 파동론부터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파동론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엘리어트 파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 투자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결국 주식시장은 변동성의 싸움입니다. 옵션 선물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심리의 총합과 결정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현재 모습도 실제로는 2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1000포인트에서 다시 400포인트, 다시 또 900포인트, 다시 480포인트, 다시 900포인트, 다시 580포인트, 또 현재의 지점까지 지금 변동성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인데 우리는 인간의 심리의 총합이 주식시장이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은 이러한 변동성 돌파와 변동성 내에 가두어진 부분과 변동성 돌파의 두 가지 국면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큰 눈, 또 어떠한 종목을 바라보는 눈, 주식에서 매매를 바라보는 모든 시각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문적인 가치 투자자의 어떤 가치 평가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면 변동성 축소와 변동성 확대 혹은 변동성 박스의 돌파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주식시장의 알파 오메가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우리 현재의 시장으로 되돌이켜서 생각한다면 우리 시장은 조정폭이 절대로 620포인트 밑으로 가서도 안 되고 또 돌파하는 폭이 우선 당장
바로 900포인트를 넘기도 어려운 박스권 안에서 당분간 움직이다가 이 변동성의 박스가 전반적으로 수렴되는 추세에서 어떠한 쪽으로 변동성이 돌파되느냐에 따라서 한국 시장이 대변력을 일으키는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아주 엄청난 폭발력을 위로든지 아래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현재로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현재 대세 몇 포인트다, 또 뭐 저점이 몇 포인트다, 이러한 어떤 치기 어린 아주 유치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이러한 어떤 변동성의 축소 국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동성 돌파가 일어나고 이럴 때 인간의 심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라는 점에서 빗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하단에 접근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주식을 모아나가는 방향, 또 상단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완전하게 시장에 진입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시장에서 종목을 우리가 바라본다 해도 이미 변동성 박스를 돌파해버린 삼성전자, 삼성 SDI 이러한 종목들과 과거에 이미 돌파했다가 변동성 박스 내로 회귀해버렸던 건설주, 조선주 이러한 어떤 과거 어떤 내수주 이러한 종목들, 또 아직까지도 변동성 박스를 돌파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못하고 극도의 변동성 축소 국면에 놓여 있는, 또 현재 이번 시장에서조차 움직이지 못했던 거의 많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로 시장을 압축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변동성 박스를 한 차례 돌파해버린 종목들은 이러한 어떤 이미 돌파한 다음에 변동성 박스 내로 회귀한 종목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 변동성에 극도로 축소를 보이는 종목은 위로든 아래쪽이든 상방향이든 새로운 방향을 잡을 테니 우리는 그냥 지켜보아야 하고, 또 변동성을 돌파했다가 변동성 박스 내로 회귀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시장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 화두를 둬야 할 것은 의외로 삼성전자와 같은 전기전자 업종이 아닌 이미 변동성 박스를 돌파했다가 되돌아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음 강의의 주제는 변동성 축소와 변동성 돌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화두로 던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180일, 200일, 241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변동성 박스를 우리가 2포인트 정도 표준 편차를 둔 다음에 시장을 한번 지켜보면서 업종군들을 분석한 다음 선도 업종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현재로서는 건설주와 어떤 조선주와 같은 중공업들, 그 외에 내수주와 해운주, 어떤 운수장비 업종이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것으로 시장 화두의 판단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다음 강의를 앞두고 저 역시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될 강의는 우리가 상투적인 기법 강의가 아닌 시장을 같이 바라보는 눈, 혹은 저의 눈으로 같이 시장을 바라보는 연습, 이러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